저는 예전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상냥한 할머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조금 낡은 앞치마에 굽은 허리, 주름진 손으로 조림 그릇을 내미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이른 아침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정성껏 육수를 우려내는 모습을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네요. 할머니, 오늘도 국물이 끝내주네요. 단골 손님이 그렇게 말하면 저는 그저 미소로 답합니다. 곱창조림 한 그릇은 700엔, 정성이 들어간 간 조림은 800엔. 그런 가격으로 어떻게 생활하는지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 시장 전체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사실 저는 이 시장뿐만 아니라 도쿄의 비즈니스 호텔 2곳, 전국에 50개 매장이 있는 음식 프랜차이즈를 소유한 사업가입니다. 자산 규모로 말하자면 2억엔을 훌쩍 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올해 아들 진도 제 사업을 이어받아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시장 사람들에게는 그저 가끔 엄마 가게의 얼굴을 비추는 싹싹한 아들로만 보일 뿐입니다. 어머니, 아직도 그 낡은 앞치마 쓰시네요. 저번에 사드린 비싼 거 있잖아요. 진이 한 달 전에 가져다준 앞치마는 서랍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몸의 벤검소함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죠.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습관이 지금도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장부를 정리합니다. 오늘의 매출은 3만 엔 정도? 주변 가게 사람들은 저를 하루에 2만 엔 정도 버는 할머니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대에 제 명의로 움직이는 다른 사업장들은 몇백만 엔, 몇천만 엔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이 작은 가게가 가장 소중합니다. 이 가게야말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맛을 이어받아 제 모든 성공의 시작이 된 곳이니까요. 집에 갈 때는 낡은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쿄의 화려한 빌딩 숲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중 몇몇은 제 소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뒷골목의 아담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편안한 삶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않고 지내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오늘도 평온하게 하루를 마치려던 참에 우편함에 호화로운 봉투 하나가 꽂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보통 우편물과는 다릅니다. 금색 테두리에 화려한 무늬가 새겨진 봉투였습니다. 방에 들어가기 전에 열어보니 안에는 예상치 못한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토 스미에님, 혼고 중학교 동창회에 50년 만에 부디 참석해 주십시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파오는 시절. 특히 초대장 하단에 동창회 회장 이와사키 아케미라고 적힌 것을 보았을 때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와사키 아케미. 그 이름은 제 청춘 시절의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케미의 이름이 인쇄된 초대장을 손에 쥐고 있자 50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와 소파에 앉아도 마음은 이미 5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케미 몇 번이고 이름을 중얼거리며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혼고 중학교 시절, 저는 시장 곱창조림 가게의 딸이었고 아케미는 의사 아버지를 둔 부잣집 아가씨였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초대장을 놓고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가면 또 상처받을지도 모른다. 아케미는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나를 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전화기를 들어 아들 진에게 걸었습니다. 진, 엄마야. 어머니. 목소리가 가라앉았네요. 괜찮으세요?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진에게는 저의 힘들었던 과거를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가난했다는 정도만 말했을 뿐. 동창회 초대장이 왔어. 50년 만에. 좋네요. 가서 옛날 친구들도 만나보세요.
진의 순진한 대답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친구. 나에게 그런 존재가 있었던가? 글쎄. 엄마는 학창시절이 별로 즐겁지 않았거든. 무슨 일 있었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건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가난했거든. 할아버지는 시장에서 곱창조림을 팔았고 그땐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 진이 조용히 듣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다케미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 애한테 정말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어. 지금도 그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야. 그런데 그 아케미가 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다네. 어떡하면 좋을까? 진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가세요. 어머니는 이제 그 시절의 가난한 여자애가 아니잖아요. 지금의 어머니는 성공한 사업가고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 아케미라는 사람한테 어머니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렇다. 나는 이제 그 시절의 고토 스미에가 아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알았어. 내 말대로 이제 이 상처와 마주해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전화를 끊고 다시 초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가기로 했습니다. 50년간 안고 온 이 상처를 드디어 끝낼 때가 온 것입니다. 달력을 보니 동창회는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언제나처럼 수수한 차림으로 갈까? 아니면 지금의 내 지위에 걸맞은 옷을 입을까? 하지만 결국 언제나 나답게 수수한 옷을 입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옷은 저의 진짜 모습이 아니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케미는 어떻게 변했을까? 그 거만한 태도는 그대로일까? 아니면 세월이 그녀를 바꿔놓았을까? 어떤 모습이든 이제 나는 상처받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직시할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것은 중학교 교실과 교복 차림의 아케미의 얼굴. 아침이 되어도 그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들은 어제 일처럼 떠오릅니다. 너 또 그런 해진 교복 입고 왔어? 세탁은 하는 거야? 아케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혼고 중학교 2학년 교실. 창가에 앉아있던 저를 향해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소매 끝이 해진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킥킥거리는 아케미와 그 무리들. 그때의 굴욕감이 지금도 가슴을 조여옵니다. 아버지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곱창조림을 팔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넘쳤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달랐습니다. 저는 시장 곱창조림 가게의 가난뱅이 딸이라고 불렸습니다. 있지, 어제 내 아빠가 밖에서 조림 파는 거 봤어. 왠지 더러워 보여서 그냥 지나쳤다. 그런 걸 어떻게 먹는데? 아케미의 말에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책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과 후, 아케미 무리가 저를 둘러싸고 책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비갠 뒤에 흙탕물에 노트와 교과서가 흠뻑 젖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하나하나 말리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신발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리해서 사주신 검은 구두는 한 치수나 커서 헐렁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작은 사이즈를 살 수 없었고 곧 발이 클 테니 딱 맞게 될 거다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지만 스미에, 그 신발 뭐야? 할아버지 신발이라도 훔쳐왔어? 매일같이 놀림을 당하며 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스미에,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란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학교에 다녔지만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급식 시간이 지옥이었습니다. 아케미는 제가 밥 먹는 모습을 보며 비웃곤 했습니다. 왜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어? 집에서 밥 못 먹어?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저는 대꾸 없이 계속 먹었습니다. 사실은 일찍 일어나 아버지 가게 일을 돕느라 아침을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 급식을 허겁지겁 먹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비웃음을 당하는 것, 그것이 그 시절의 일상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반문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장래 희망을 글로 썼고 저는 큰 가게를 차려서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썼습니다. 아케미는 그것을 보고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큰 가게. 어차피 곱창조림 가게잖아. 평생 곱창이나 조리면서 살겠네. 딱 어울린다. 교실은 또다시 웃음바다가 되었고 저는 새빨개진 얼굴로 화장실로 달려가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아케미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로 진학하면서 아케미와 헤어졌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사는 조금씩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고 저도 틈틈이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에는 가지 못했지만 19살 때부터 아버지 가게를 도우며 가게 운영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2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곱창조림 가게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크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요리 솜씨를 인정받아 단골 손님이 늘었고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30대가 될 무렵 첫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고 40대에는 시장 건물 자체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시장의 가난뱅이 딸이 이렇게 될 줄을.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쿄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지금이라면 그 상처와 마주할 수 있어? 아버지의 말씀처럼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니까. 동창회 당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소처럼 수수한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가지고 있는 값비싼 옷도 여러 벌 있지만 그건 저답지 않으니까요. 작은 진주 목걸이 하나만 몰래 목에 걸었습니다. 20살 생일에 아버지가 무리해서 사주신 보물로 특별한 날에만 착용하는 것입니다. 행사 장소인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혼고 중학교 50주년 동창회라고 쓰인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크게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접수처에 젊은 여성이 묻기에 고토 스미에입니다라고 대답하자 명단을 확인한 그녀의 표정이 순간 놀라는 듯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의 수수한 옷차림과 이 화려한 모임의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네, 확인되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홀에 들어서자 50년 전의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있지만 옛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이와사키 아케미가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많은 동창생이 모여 있었고 아케미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만한 분위기 또한 여전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녀의 시선이 저를 포착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놀라움과 동시에 어딘가 깔보는 듯한 감정이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 저 사람, 스미에 아니야? 아케미의 친구였던 오가와 미키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위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네, 다들. 정말, 스미에. 내가 올 줄은 몰랐네? 아케미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딘가 거만한 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초대해줘서 고마워. 오랜만에 다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어.
아직도 시장에서 곱창조림 가게 하는 거야? 아버지가 하던 그거 말이야. 아케미가 묻자 주위 사람들도 흥미롭다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계속하고 있어? 지금도 시장에서 곱창조림을 팔고 있어? 해에, 대단하네. 50년이나 똑같은 일을 계속하다니. 아케미의 말에 주위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노골적으로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야. 테이블에 앉자 동창생들은 자신의 성공담을 차례로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된 사람, 대학 교수가 된 사람, 대기업 임원이 된 사람. 마지막으로 아케미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 하루미, 지금 큰 기업에서 부장이야. 아직 35살인데? 대단하지. 정말 자랑스럽다니까? 그래서, 스미애. 너도 자식은 있으려나? 다시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아들 하나 있어? 회사 다니고 있어? 어디? 큰 데야. 아케미가 집요하게 묻기에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뭐, 평범한 회사야. 아케미는 만족스러운 듯 웃더니 자기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우리 하루미 명함. 봐봐. HK 그룹 마케팅 부장이야. 대단하지. 월급도 엄청나서 덕분에 호강하며 살고 있어. 저는 그 명함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HK 그룹. 제 아들 진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풀코스 식사가 시작되고 아케미는 딸 자랑을 끝없이 이어갔습니다. 명품 브랜드, 해외여행, 호화맨션 이야기까지. 그 교실에서 들었던 아케미의 거만한 목소리가 이곳에서 겹쳐지는 듯 했습니다. 있지, 스미애. 해외여행 같은 거 가본 적 있어? 없으면 다음에 같이 가줄 수도 있는데. 내가 도와줄 테니까. 주위에서 또다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에 실제로는 지난 10년간 전 세계 신개국을 여행했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홀의 문이 열리고 화려한 명품 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왠지 초조해 보였습니다. 아케미가 알아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하루미. 이쪽이야. 역시 저 사람이 딸 하루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케미를 닮았지만 표정은 날카로운 느낌이었습니다. 하루미는 곧장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밖에서 할 얘기가 있어? 하지만 아케미는 지금 동창들하고 얘기 중이잖아. 나중에 해라며 가볍게 무시합니다. 자, 다들한테 인사드려. 내가 내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어. 마지못해 꾸벅 인사하는 하루미. 하지만 그 얼굴에는 역력히 초조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급한 일이라니까? 나중엔 곤란해. 하루미의 필사적인 손짓에 아케미는 마지못해 일어나 두 사람 다 홀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말다툼을 하는 듯 하루미의 몸짓이나 아케미의 굳은 표정에서 그다지 좋은 이야기는 아닐 거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아케미는 혼자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어딘가 넋이 나간 듯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딸이 회사 일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봐.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얼굴에는 분명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도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홀을 나와 복도를 걷고 있는데 호텔 로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이런 대우는 말도 안 되지. 당장 매니저 불러와. 로비로 가보니 하루미가 프런트 직원을 윽박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스위트룸은 이미 전부 예약이 완료되어서. 직원은 정중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하루미는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여기 VVIP 회원이야. 당장 다른 예약 취소하고 그 방 나한테 돌려. 못하겠다면 이 호텔 매출에 문제 생기게 해줄 테니까. 저는 로비 구석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케미가 그토록 자랑하던 대기업 부장이 저런 아나무인격인 태도를 취하다니. 하지만 돌이켜보면 거만한 분위기는 50년 전의 아케미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걸까요? 직원이 매니저를 부르러 간 사이 하루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당황으로 변하더니 이내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매니저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냥 좀 짜증이 나서 그랬어요. 일반실도 괜찮습니다. 라며 상냥하게 웃으며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왠지 마음이 술렁였습니다. 하루미는 분명히 제가 이곳에서 그녀의 추태를 본 것을 신경 쓰고 있는 듯 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홀로 돌아가려던 참에 또다시 하루미와 마주쳤습니다. 하루미는 제게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까 그거 보셨어요? 저는 시치미를 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자 하루미는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어머니께는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홀로 돌아왔습니다. 아케미가 넘어 하루미 못 봤어? 라고 물었지만 저는 단히 못 봤는데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케미가 자기 딸의 본 모습을 아는 것은 제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세상이 그녀에게 진짜 모습을 가르쳐 주겠죠. 아케미의 자랑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흘려듣고 있었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실체를 보고 나니 그저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홀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제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서 있던 것은 아들 진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설마 진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진. 여긴 어쩐 일이야? 어머니가 걱정돼서요.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일단 와봐야겠다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괜한 짓을 하고 웃음이 나오면서도 동시에 기뻤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제 옛날 상처 다 극복했어. 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아케미가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스미에, 이분은? 아케미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의 저와 달리 진의 슈트와 시계는 한눈에 봐도 고급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아, 우리 아들이야. 진이라고 해. 진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가 신세지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자 아케미는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곱창조림 가게 아들이 이렇게 세련된 분위기일 줄은 몰랐던 거겠죠? 어머니를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의 말에 아케미는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제가 의지할 데 없어 보살펴 주어야 하는 존재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에요. 뭐요? 옛날부터 알던 사이니까. 아케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하루미가 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힐끗 둘러보더니 진을 발견하자마자 마치 피가 가신 듯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고토. 아니, 고토 이모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진이 하루미의 상사였던 것입니다. 진은 하루미를 알아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와사키 부장, 이런 데서 만나네요. 그 말에 하루미는 허둥지둥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의 고압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겁에 질린 부하 직원의 얼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사적인 자리라. 진은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사적인 자리니까요. 하지만 하루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아케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루미, 너 이분 아니? 네, 이분 저희 회사 마케팅 총괄 임원님이세요. 하루미의 목소리는 작았고 아케미의 얼굴은 순식간에 놀라움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주위의 동창생들도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설마 시장 곱창조림 가게 아들이 대기업 임원일 줄이야. 게다가 아케미가 그렇게 자랑하던 딸의 상사라니. 아, 그렇구나. 진 씨가 우리 하루미 회사 분이었구나. 아케미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에는 동요가 비쳤습니다. 네, 하루미 부장님은 소중한 인재시죠. 진이 말하자 하루미는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케미는 아직 이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스미의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 슬슬 가시죠. 다른 일정도 있으시잖아요. 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눈빛에서는 계획대로야라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래, 가자. 다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 고마워. 일어서려 하자 아케미가 당황한 듯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벌써 가게? 아직 할 얘기도 많은데?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진이 용무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부드럽게 아케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위의 동창생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한 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 보였습니다. 문 근처까지 걸어갔을 때 뒤에서 하루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고토 임원님. 잠시만요. 돌아보니 하루미가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혹감과 죄송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내일 회사에서 뵙죠. 진이 조금 부드러운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사적인 자리니까. 내일 봅시다. 그 말에 하루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저와 진은 말없이 호텔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안 거야? 어머니가 걱정돼서요.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봐. 그리고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루미 부장이 그 이와사키 아케미 씨의 딸이라는 거 어머니가 동창회 초대장 받았다고 했을 때 감이 왔어요. 저는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니. 어머니가 오랫동안 안고 온 상처를 이제 그만 씻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작은 교훈을 주고 싶었고요. 아들의 배려 깊은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동시에 아까의 일을 떠올리니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전개였네.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어머니. 이제부터가 진짜 드라마죠. 진의 말에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개가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언제나처럼 오전 5시에 일어나 곱창조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이 말했던 지제부터가 본방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 걸까? 오전 11시, 가게에 손님이 늘기 시작할 무렵 입구 문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나타난 것은 아케미였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이 시장의 좁은 골목을 걸어왔으니 주위에 이목이 쏠리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스미에. 아케미는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조림소들 젓던 손을 멈췄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일단 카운터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내 가게구나. 생각보다 깔끔하네.
그녀는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더 허름할 줄 알았다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소대 불을 줄이며 물었습니다. 아케미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어제는 갑자기 가버려서 제대로 이야기도 못했잖아. 그래서 좀 더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 저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아케미의 흔들리는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케미의 눈에는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혜 아들. 정말로 HK 그룹 임원이야? 응, 마케팅 총괄 임원으로 일하고 있어? 아케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부러움, 그리고 질투 같은 것. 어떻게 그런 일이? 넌 시장에서 곱창조림을 계속하고 있잖아. 사람의 가능성은 겉모습이나 직업의 종류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야? 지는 정말 노력했어. 그뿐이야. 아케미는 일단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어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돼, 하루미 말이야. 어제 진씨 표정이 좀 무서웠거든. 우리 딸한테 무슨 보복이라도 하는 거 아닐까 해서. 하루미가 요즘 회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딸의 회사 내 트러블이 무서워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안심해. 지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아이야. 실력 있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평가를 할 거야. 그렇다면 다행이다. 실은 하루미가 요즘 회사에서 잘 안 풀리는 일이 계속 있어서 돈 문제 같은 것도 안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어제 호텔에서 직원에게 고함을 치던 하루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회사에서도 비슷한 태도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루미 씨는 분명 좋은 사람일 거야. 조금만 더 겸손함을 배운다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겠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케미는 침묵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잘못했을지도 몰라. 딸한테 항상 최고가 되라고,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라고 가르치며 키웠거든. 50년 전 저를 괴롭히던 거만한 소녀가 지금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까. 그래. 스미에, 솔직히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너 정말 시장에서 곱창조림 가게만 하는 거야?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라는데? 저는 가게 안을 쓱 둘러보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나는 이 일이 좋아.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이 작은 가게가 나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하거든. 아케미는 미심쩍은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기 전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일, 그리고 옛날 일, 정말 미안했어.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50년의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괜찮아. 이젠 다 지난 일인걸? 고마워, 스미에. 다음에 우리 하루미랑 셋이서 식사라도 한번 하지 않을래? 내 아드님도 초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하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아케미의 모습이 왠지 우스꽝스럽게도 보였습니다. 50년 전 저를 괴롭히던 그 아이가 지금은 제 비위를 맞추듯 말을 고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인생이란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회가 되면. 아케미가 떠난 뒤 저는 다시 조림솥 앞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딘가 편치 않았습니다. 진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 지으려 하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케미가 다녀가고 이틀 뒤 일하는 중에 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특별한 손님이 계셔서
같이 식사했으면 하거든요. 특별한 손님. 이와사키 아케미랑 하루미 말이지? 대충 그렇죠.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저녁 6시에 모시러 갈 테니 준비해 주세요. 궁금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 바로 가게를 닫을 수 있도록 재빨리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잘 입지 않는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품격이 느껴지는 옷으로. 50년 만에 진정한 승부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6시, 진이 운전하는 고급 세단이 아파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 오르자 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내가 이렇게 제대로 차려입은 건 처음 보지? 저도 멋쩍게 웃어 보였습니다. 차는 도쿄에서도 유명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최상층 레스토랑으로 안내되자 그곳에는 이미 아케미와 하루미가 앉아 있었고 두 사람 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하루미는 특히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임원인 진과의 식사 자리가 부담스러운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말을 건네자 아케미와 하루미는 동시에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루미의 얼굴에는 불안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두 분 다 편하게 앉으세요. 진이 부드럽게 권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케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토 사장님. 오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갑자기 고토 사장이라고 부르니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시장 할머니 취급하던 사람이 마치 딴 사람 같았습니다. 스미에라고 불러. 우리 50년 지기 친구잖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케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새로운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진이 일어나 회장님, 이쪽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눈을 가늘게 뜨자 놀랍게도 HK그룹의 이와타 회장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관록 있는 신사였습니다. 테이블로 다가온 그는 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고토스미에 님 드디어 뵙게 되는군요. 아케미와 하루미의 안색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HK그룹의 회장이 저를 알고 있다니? 그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을 겁니다. 회장님은 자리에 앉아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 저는 오래전부터 고토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외식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 고토님의 경영 감각은 업계에서도 유명하니까요. 아케미와 하루미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정직하게 장사를 해왔을 뿐인데요. 아케미는 도무지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저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이와타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토님은 재팬푸드그룹의 대표님이십니다. 저희 HK그룹의 중요한 파트너 기업이시죠. 외식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케미와 하루미는 숨이 멎은 듯 했습니다. 저는 체념하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이 시장의 곱창조림 가게는 제 원점 같은 곳이에요. 그것과는 별개로 전국에 50개 매장을 둔 음식 프랜차이즈와 식품 제조업, 그리고 몇몇 호텔도 운영하고 있어요. 재팬푸드그룹이 바로 제 회사랍니다. 설마. 아케미는 말문이 막힌 모습이었습니다. 하루미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그렇게 부자인데 아직도 시장에서 곱창조림 가게를. 아케미는 마지막 의문을 입에 담았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곳이 나의 고향이니까요. 아버지는 평생 곱창을 조리며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 가게를 지키는 것이 제 삶의 의미이자. 식사가 시작되고 이와타 회장님은 제게 여러 가지 사업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진은 회사 내부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케미와 하루미는 점점 존재감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디저트가 나올 무렵 아케미가 용기를 낸 듯 입을 열었습니다. 스미에. 정말 미안해. 내가 널 오해했어? 학창 시절에 했던 짓도 전부 사과하고 싶어. 이제 와서 이상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런 짓은. 그 말을 듣고 제 표정이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걸 알았더라면이라니? 결국 여전히 성공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케미.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하는 건 아니야. 사람은 그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해. 만약 내가 정말로 가난한 채로 있었다고 해도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았어야 했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케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정말 내 말이 맞아. 미안해. 하루미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어머니에게 들은 이미지로 멋대로 스미의 님을 낮춰봤습니다. 그리고 고토 이모님께도. 진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와사키 부장님은 우수한 분입니다. 조금만 더 겸손함을 배우면 분명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타 회장님은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다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고토님처럼 자신의 원점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을 거머쥐는 법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케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해.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겠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 당신도 하루미 씨도 조금씩 변해가면 된다고 생각해. 아케미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50년 만에 드디어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거만함 뒤에 숨겨져 있던 불안과 후회. 스미에. 정말 고마워. 내가 날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제발 하루미만은 회사에서 문제 생기지 않게. 아케미의 필사적인 부탁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진은 공과 사를 혼동하지 않아. 그리고 하루미 씨의 능력도 제대로 인정할 거야. 식사가 끝날 무렵 아케미는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또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어쩌면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진에게 물었습니다. 너 전부 계획했던 거구나. 어머니의 상처를 치유해드리고 싶었고 그 사람들에게도 작은 교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50년간 안고 온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곱창조림을 준비합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가끔 아케미가 가게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 정도? 스미에, 정말 존경스러워. 이렇게 큰 자산을 가지고도 이렇게 검소하게 살다니. 아케미는 그렇게 말하지만 아직 제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은 돈이나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나에게는 훨씬 더 풍요로운 일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 자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나 소규모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 엄마가 큰 결심을 했어. 무슨 일이세요? 재단을 만들 거야? 이름은 스미의 재단으로 하려고. 어려운 아이들과 소규모 사업자들을 돕는 재단이야. 어머니, 정말 멋진 결정이세요. 응원할게요. 한 달 뒤, 스미의 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나 얼굴을 전면에 내세울 생각은 없었지만 재단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시장 상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세상은 시장의 그 할머니가 이렇게 큰 재단을 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케미가 황급히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스미에, 역시 내가 그 재단 설립자였구나. 뉴스에서 봤어. 1,000억엔 규모라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였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손을 내밀고 싶은 거야. 아케미의 눈동자가 촉촉해졌습니다. 나도. 도울 일이 있을까? 큰 돈은 없지만. 물론이지. 재단은 여러 가지 지원을 환영해. 아케미, 내가 가진 인맥이나 경험도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아케미는 잘았어. 나도 할래,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재단 활동이 본격화되고 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해 젊은이들의 창업을 돕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에 경영 컨설팅까지 제공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스미의 키친이라는 젊은 셰프들을 위한 공동 주방이었습니다. 한 젊은 요리사가 제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 제 가게를 낼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자네가 열심히 해서 언젠가 다른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야? 재단 활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스미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스미의 키친에서 독립한 젊은 요리사들, 자금 지원으로 사업을 확대한 소규모 사업자들. 그들의 성공 소식이 조금씩 들려올 때마다 저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미가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고토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루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열정 넘치는 눈을 보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있고? 장시간에 걸친 대화 끝에 저는 하루미의 사업의 출자를 결정했습니다. 재단의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도 연결해주겠다고 하자 하루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째서 저는 지금까지 더 빨리 고토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당신 안에 있던 진짜 모습이 이제야 꽃을 피운 거야. 내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하루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진이 가게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재단 활동이 전국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어머니의 인생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다큐멘터리. 나 같은 사람을? 네, 어머니의 삶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래요. 저는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주목받는 것은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으로 누군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알았어. 하지만 너무 과장되게 만들지는 말아줘. 이윽고 카메라가 시장에 들어와 저의 예전 모습과 지금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되자 예상보다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재단으로 기부금과 협력 제안이 쇄도했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할머니처럼 되고 싶다, 언젠가 성공하면 사회에 보답하고 싶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울어버렸습니다. 설마 제 인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줄이야. 시장의 작은 곱창조림 가게에서 시작된 제 삶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50년 전에 상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고통이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하는군요.
재단 설립 1주년이 되던 날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스미에의 식탁이라는 이름으로 재단의 도움을 받은 모든 사람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시장 전체를 하나의 큰 식탁으로 삼아 젊은 요리사들이 솜씨를 뽐내는 축제였습니다. 스미에, 정말 대단하다. 내가 이런 행사를 해내다니. 아케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녀도 이제는 재단 일을 도우며 예전처럼 명품에 집착하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모두가 도와줬기 때문이지. 행사장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창업 지원을 받은 젊은이들, 시장 상인들, 그리고 기부를 해준 후원자들. 마치 큰 가족처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루미의 모습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그린 라이프라는 친환경 상품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을 세워 사장으로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직원들과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고토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고토님 덕분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눈은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한 거야? 나는 조금 거들었을 뿐. 이벤트 도중, 진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더니 조늘은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혼고 중학교 동창생 여러분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놀랍게도 옛반 친구들이 모두 등장했습니다. 아케미가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감사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고토가 이렇게 훌륭한 활동을 할 줄은? 모르고 신뢰되는 짓만 했었네. 미안하네. 50년이 걸려 겨우 이루어진 화해였지만 결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는 법이에요.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을 용서하고 저 자신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마치자 모두가 큰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아케미는 울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스미에, 정말 고마워. 내가 용서해준 덕분에 나도 변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겠어. 우리는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마침내 다다른 진정한 화해와 치유. 그것은 무척이나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일기를 펼쳤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풍요로워졌다. 돈이 아닌 마음의 풍요를 얻었기 때문이다. 모든 상처가 아물고 모든 원망이 용서로 변했다. 앞으로의 인생은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주는 여정이 될 것이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쿄의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처럼 저도 저의 자리에서 작은 빛을 내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시장의 곱창조림 가게 할머니로서, 재단의 설립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내일도 저는 또 일찍 일어나 조림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저에게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꿈꿔왔던 진정한 성공의 모습. 인생은 때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결국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길은 달라지는 것이겠죠. 저는 지금 감사와 용서, 그리고 나눔의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의 여정을 계속하려 합니다. 어두웠던 과거가 이렇게 밝은 미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신비함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의미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50년 전에 그 상처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저는 다시 시장의 곱창조림 가게 할머니로서 하루를 마감합니다.